남자 95%가 넘어온다는 그 방법 정말일까요? 실제로 제 친구가 이 방법으로 지금 남친이랑 동거 중이고 또 다른 친구는 회사 선배랑 결혼까지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세 가지 비밀은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주 노출되기, 허들 낮춰주기, 심장 뛰게 만들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다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걸 몰라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연애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예쁘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진짜 미인들이 항상 연애를 잘하나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친구들이 더 인기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제가 아는 대학 동기 중에 정말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길에서 스카웃 받을 정도로 미인이었는데 신기하게 남자친구가 없더라고요. 반면 같은 과의 평범한 외모 친구는 항상 남자들 줄이 서 있었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미인 친구는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남자들이 먼저 와야지 마인드였고, 평범한 친구는 내가 먼저 다가가자 하는 적극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외모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순간들이에요. 첫인상으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상황 말이죠.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처럼 계속 만나는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적용돼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스토리 있잖아요. 처음엔 서로 별로였는데 점점 끌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엔 내 스타일 아니었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네가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자주 보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광고도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처음엔 별로여도 자꾸 들으면 흥얼거리게 되고 나중엔 좋아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최대한 자주 만나는 것이에요. 그 남자 시야에 자주 들어가는 거죠. 회사라면 그 사람 부서 쪽으로 일부러 지나다니세요. 폭사하러 간다든지, 화장실 간다든지, 커피 타러 간다든지 핑계는 얼마든지 있어요. 학생이면 더 쉬워요. 그 남자가 듣는 강의를 같이 신청하고 가능하면 가까운 자리에 앉으세요. 우연히 마주치는 횟수를 늘려야 해요.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화장실 갈 때 슬쩍 나가서 복도에서 만나는 척하면 되거든요. 우연이네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시작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티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해야 해요. 제가 아는 선배는 이걸 정말 자연스럽게 잘했어요. 좋아하는 후배가 자주 가는 카페에 미리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여기서 만나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지금은 그 후배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통점도 발견하게 돼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서 10개 중 두세 개는 비슷한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같은 고향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다든지, 취미가 겹친다든지, 한두 번 본 사이였다면 이런 공통점 발견할 기회도 없었을 텐데 자주 만나니까요. 신기하게 우리 이런 게 비슷한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우리 뭔가 통하는 게 있나 생각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매일 점심시간에 같은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밥 먹게 됐대요. 그러다가 둘 다 매운 음식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매운 맛집 탐방을 같이 다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따로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절대 튕기면 안 돼요. 바빠서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밀당하지 마세요. 일단 무조건 만나는 게 100배 나아요. 많은 여자들이 너무 쉽게 나가면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밀당 한 번 하는 것보다 같이 몇 시간씩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여자는 나한테 호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대부분의 평범한 남자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요.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라도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열려있어 라는 신호를 적절히 보내줘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친밀한 행동을 통해서예요. 야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러운 접촉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뭘 먹다 흘렸을 때 휴지로 닦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포옹하기, 대화할 때 웃으면서 어깨 살짝 치기, 재밌는 얘기 들을 때 무릎에 손 올리면서 웃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술 마실 때마다
옆에 앉은 남자들한테 귀지 빼줄까라고 하는 특이한 습관 가진 애가 있었어요. 처음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이걸 되게 친밀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 표현도 중요해요. 남자가 재미없는 농담에도 진짜 웃기다 하면서 빵 터져주고, 별거 아닌 얘기에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면서 관심 있게 들어주고, 슬픈 얘기하면 같이 눈물 글썽거려주고,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서 남자들은 이 여자는 나한테 뭔가 다르게 대해주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계선이 있어요. 가벼워 보이는 것과 친근해 보이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핵심은 바로 선택성이에요. 남자들은 모든 남자한테 다 그렇게 하는 여자는 싫어해요. 하지만 나한테만 특별하게 해주는 여자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 앞에서만 이런 행동하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라면 너무 티나게 하지 마세요. 은근슬쩍 그 남자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실수를 했어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남자한테만 특별히 잘해주고 싶었는데 실수로 다른 남직원들 앞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원래 남자들한테 다 저래라는 소문이 돌면서 역효과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그 남자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마치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교감이 있는 것처럼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은 함께 심장 뛰는 경험하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인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흔들다리 효과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거나 짜릿한 상황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심장이 뛰는 이유가 그 상황 때문인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자연스럽게 심장이 빨리 뛰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심장이 뛰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원데이 클래스가 정말 많잖아요. 클라이밍, 탁구, 배드민턴, 볼링. 뭐든지 좋아요. 요즘 운동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는 무서워서 같이 가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하면 돼요. 제가 아는 친구는 인라인을 정말 잘 타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때마다 한강에서 인라인 같이 타자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처음엔 나 못하는 데라고 하지만 막상 가면 재밌어 하면서 자주 가자고 한대요.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3명 꼬셨다니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운동을 싫어한다면 스포츠 경기라도 보러 가세요.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요즘엔 정말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있거든요. 직접 경기 보면서 응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흥분 상태가 돼요. 우와 하면서 같이 소리 지르고 골 들어가면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지면 같이 아쉬워하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두 사람 사이 유대감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분위기가 또 좋잖아요. 다 같이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이벤트도 많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엔 중간중간에 키스타임도 있고 커플 이벤트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축구 경기 보러 갔다가 우리 팀이 골 넣는 순간에 옆에 있던 남자랑 너무 신나서 포옹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짜릿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남자도 분명히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놀이공원도 좋은 선택이에요.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서 같이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잡고, 이런 것들이 다 효과적이죠. 하지만 놀이공원은 하루 종일 있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서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범용성이 떨어져요. 반면에 스포츠는 지속시간이 길어서 아드레날린이 오랫동안 분출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 없던 사람도 막상 가서 보면 생각보다 재밌네라고 하거든요.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상담했던 직장인 여성분 얘기인데 정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예요. 그분은 회사 다른 팀 남자 선배를 좋아했는데 접점이 거의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행했거든요. 먼저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 선배가 자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시간을 파악해서 같이 타게 되고, 점심시간에 그 선배가 가는 식당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처음엔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점점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작했어요. 대화할 때 웃으면서 팔 살짝 치기,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누를 때 살짝 스치기,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음식 떠먹여주기. 이런 소소한 것들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회사에서 야구 경기 단체 관람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먼저 선배도 가세요. 저도 갈 건데 혼자 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라고 제안했어요. 야구장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보는데 우리 팀이 역전 홈런을 치는 순간 너무 신나서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선배한테서 오늘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같이 가자는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였어요. 둘이서 야구 경기도 보러 가고 볼링도 치러 가고 등산도 가고. 지금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꾸미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여자예요. 얘가 나를 꼬시려고 하는구나가 티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하지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관심은 누구나 좋아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주 만나는 것도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행동도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선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진짜 사랑이란 결국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방법들을 쓰면서도 항상 이 사람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더 매력적이에요. 사랑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하고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방법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에요. 너무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면 부담스럽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처음에는 자주 만나면서 존재감을 어필하고 어느 정도 친해지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작하고 둘의 관계가 더 발전할 준비가 됐다 싶으면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매력을 잃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가치관이 뭔지 이런 걸 명확히 하면서 접근해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정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실제로 써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주세요. 성공 스토리든 실패 스토리든 다 환영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